자, 여러분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태를 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치 경험이 많은 이 중진 의원 또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바로 이럴 때 야, 문제는 이거야 라고 이른바 가리마를 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수는 3선 4선인데 이런 지도자로서의 통찰력과 해안을 갖지 못한 어쩌다 4선 어쩌다 5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는 말마다 오히려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거 복잡하지 않다. 본질은 뭐냐? 권성동이 사퇴하는 거다. 뭐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최고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래도 한판 저래도 한판인데 기왕에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자고 결론을 내려놨으면 그냥 비대위로 가면 된다. 비대위가 아니고 최고위로 가야 돼요. 어째야 돼요. 그건 의총 때 토론할 일이지. 의총 끝나서 결론이 났는데 왜 자꾸 바깥에서 그런 걸 갖고 떠드냐. 근데 보세요. 오늘도 뉴시스 제목 뭐라고 돼 있습니까? 김기현이는 의총 따라야 한다고 그러고 안철수는 최고위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대단한 논쟁인 것처럼 기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헷갈리죠. 비대위로 가는 것과 의총 최고위로 가는 게 뭐가 다르지? 뭐 왜 이런 논쟁하는 거야? 둘이가 다음 대표 누가 하느냐 갖고 경쟁을 하니까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 붙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론은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자, 새 비대위 구성하자고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이런 논쟁이야말로 백해무익한 논쟁입니다. 논쟁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논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운데 뭐 8대2건 7대3이건 메인 가리마를 타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 갖고 장난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새 비대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원이 또 시비 걸지 모르니까 아무리 좌파 판사를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서 나온 결론이니까 더 이상 그놈들하고 싸우지 말자. 그냥 최고위로 복귀하자. 이것도 또 하나의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이고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토론을 해서 의총에서 당헌 당규 고쳐서 새 비대위로 가자. 이게 잘못된 결정이든 잘된 결정이든 일단 결정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걸 밟는 과정에서 서병수가 도저히 자기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윤대현이가 전국위원회 직무대행을 맡아서 당헌당규 개정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더 이상 새 비대위가 아니고 최고위야 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새 비대위로 가건 최고위로 가건 권성동이를 남겨두고서는 백날 무슨 짓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새 비대위로 가건 최고위로 다시 돌아가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야, 국민의힘이 변했네. 국민의힘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날 당헌 당규 고쳐서 새 비대위로 가도 여전히 권성동이가 나서서 네 비대위원장 해, 네 대표회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변했다고 인정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본질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성동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 최고위로 다시 가야 된다는 등 이런 햇소리 하는 자들은 중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어쩌다 3선 4선
운 좋아서 중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진 의원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통찰력, 리더십 이런 걸 전혀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권성동 체제를 조기에 마감시키는 것이다. 권성동이 없다고 해서 새 비대위 출범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권성동이 오늘 사퇴하면 3일 후에 새 원내대표 뽑아서 가면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쟤네 뭔가 진짜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 라고 인정하게 된다. 자 그럼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저는 말이죠. 국민의힘 115명의 국회의원을 진짜 당이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거 버릴 각오로 쇄신하자고 주장하는 자들과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기득권에 안주해서 권력 눈치나 보는 자들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사퇴를 주장하는 쪽은 중진이든 초선이든 진정으로 당을 걱정하고 민심을 두렵게 하는 사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유를 뭐로 갖다 대건 권성동 체제를 가지고 일단 뭘 해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초선 의원이라도 기득권 수구 세력이다. 중진 의원이라도 정신없는 자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단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3, 4, 5선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 뭐 해당 행위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심지어 초선 의원이 그것도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이런 중진들을 해당 행위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 여기 이 초재선 의원들의 이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그건 뭐 뉴스거리도 안 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뭐냐면 현재의 권성동 체제를 유지해서 가자는 거예요. 현재의 권성동 체제를 유지해서 가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들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겉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결국은 권성동이라는 이 권력에 굴종하고 아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는 윤핵관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우선 윤핵관들을 거리를 두잖아요.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자가 대통령 공격하려고 대통령 측근을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조어고 실제로 권성동이다 장제원이다 이 자들이 대통령한테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줬겠어요. 지금 이 자유우파 진영의 대다수 국민들은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악의적인 이준석의 프레임 공격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진짜 걱정하는 것은 권핵관이에요. 권성동과 그 일단의 무리들. 이 자들이 사사건건 사고치고 이 자들이 사사건건 상황을 베베 틀어서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과 이준석이가 같은 윤핵관으로 싸잡아서 공격했던 장제원이는 지금 한 발 물러서 있어요. 어제 사실상 백의종군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윤한홍이도 이철규도 다 백의종군 하겠다고 같이 선언했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권성동과 그 똘마니들인 거예요. 이 자들을 이번에 정리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 자들의 실수까지 뒤집어 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의 잘못까지 뒤집어 쓰면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준석이 똘마니들한테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초재선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수십 년의 정당 역사에서 초재선, 특히 초선 의원들은 당이 어려울 때 그걸 돌파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당이 어려울 때. 그 과정에서 원희룡 같은 소장파 정치 리더들이 등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재선들은 왜 그런 이 쇄신의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기대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초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길어야 정치판에 들어온 지 그저 3년, 4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오염이 덜 됐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썩어도 덜 썩었다 이 말이에요. 기성정치 질서에 깊이 매몰되거나 편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한 10년 하다 보면 이리저리 개파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천받느라고 누군가한테 줄을 섰을 거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매몰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데, 초선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선 의원들보다 개파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기존의 정치 질서로부터 덜 오염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선 중진 의원들보다는 민심에 더 부응하기가 쉽다. 민심을 더 잘 읽을 수 있고 민심에 더 부응하기 쉽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당이 어려울 때 중진들한테 쇄신해달라고 요구는 안 하지만 초선들한테는 쇄신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초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초선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론적 특성 때문에 초선 의원들에게 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신들이라도 총대 메고 쇄신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초선이 언제 초선이었습니까? 2020년부터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2022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초선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 초선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초선들이 감당했어야 될 역할은 어떤 거냐 하면, 첫째, 이준석 퇴출이에요. 그거 눈에 안 보입니까? 저자 때문에 얼마나 선거가 어려웠고 하마터면 질 뻔했는지, 이기고 난 다음에도 사사건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 6.1 지방선거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경기도를 왜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다 알잖아요. 그 이재명이 원흉이 된 그 이준석이 퇴출을 가장 먼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초선이라면. 이준석이가 징계받기 전부터 대표로 있을 때라도 초선들은 나서서 주장했어야 된다고. 근데 어느 초선도 이준석이의 그 횡포에 문제 제기한 적 없어요. 전부 납작 엎드려서 눈치나 봤지. 둘째, 이 초선들이 그 다음으로 했어야 될 일, 이준석 퇴출을 주장하고 행동했어야 됐고, 그 다음으로 했어야 될 일이 뭐냐? 대통령을 사칭해 가면서 호가호위하는 자들의 개파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힘 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전부 권성동이 밑에 줄 서서 똘마니 노릇한다. 장재원이 뒤에 똘마니 노릇한다. 이런 따위로 지것들이 먼저 고개 숙이고 개파 정치원이 되겠다 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놈의 초선이야. 그 입으로 어떻게 감히 쇄신이라는 말을 담아. 언론이 윤핵관의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러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백의종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초선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눈치나 살살 봤지. 세 번째는 이 초선들이 그 존재론적 특성 때문에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그걸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초선들이 지난 1년여 동안에 가장 많이 했어야 될 얘기는 뭐냐? 민생을 살펴야 됩니다. 민생을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허리멍텅한 정치 노선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에 도대체 이 당이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진짜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온 몸으로 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초선들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저 눈치나 보고 이준석이 뒤나 쫄쫄 쫓아다녔지. 그런데 이제 와서 중진들을 대놓고 집단적으로 해당 행위니 어쩌니 그럽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준석이 비서실장이 둘이었어요. 지금 직무정지되기 전까지. 둘 다 초선이었어요. 서범수, 박성민. 이준석이한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다 안 되면 퇴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초선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측근들부터 자제하고 백의종군해야 된다고 권성동이 장제원이한테 쓴소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초선들. 문재인 좌파 정권과 제대로 투쟁한 적도 없는 초선들. 그야말로 민생제일주의로 온몸으로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행동한 적도 없는 초선들. 이런 자들이 갑자기 무슨 홍위병처럼 나타나서 권성동 사태가 문제 해법의 출발이라고 주장하는 중진 의원들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해당행위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이런 행동은 또 다른 개파 행동입니다. 이게 권성동이 똘만이 됐다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초선 재선들에게 진정성 있는 쇄신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초선 재선들이 쇄신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당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쇄신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파 똘마니처럼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려면 집권당 초선 재선 의원들로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로 깊은 성찰을 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라. 그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